오늘의 주제는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파동. 문제는 전성분을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핵사이다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파문.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떤 성분인가, 화장품 성분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디렉터 파이의 입장, 의견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댓글들이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디렉터 파이님이 영상 보고 살 때마다 고민하게 돼요. 이번에 중금속 검출된 애들 2개나 쓰고 있었어요. 인스타에도 화장품 성분 보면서 꼼꼼히 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성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선물 볼 필요 없나요? 답은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정리해 볼게요. 매일 쓰던 제품 뭐가 문제냐? 화장품 그 법적 허용 기준이 10ppm인데 안티몬이라는 성분이죠. 10.1에서 14.3ppm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아니 중금속 들어간 거 그렇게 나빠요? 안티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피부, 염, 어지럼증, 두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까지 피부에서 몸 건강으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함량이 높아지면. 실제로 2004년에 충남 영기군이라는 안티몬 생산 공장이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주변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이 돼서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 소재인가요? 첫 번째는 화성화학이에요.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아이피어리스, 주식회사 난다 등등의 판매사죠. 화장품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둘 다 5대5의 책임 소재가 있다. 여긴 생산 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돼요. 가령 안티몬, 탈크,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이런 애들이 광물에서 나옵니다. 이 가공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물을 잘게 뽀개고 중금속들, 독성 물질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쓸만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이 제조사로 갑니다. 제조사 화성화학이 시트를 봅니다. 이 성분들의 중금속 기준치 이하로 있구나? 오케이. 이제 만들자. 이러면서 막 화장품을 만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아이피어리스, 난다 이런 데로 납품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화성화학 제조사에서 그 종이로 된 스펙 있죠. 기준치 함량 정례? 이걸로만 보고 만든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실제 제조사에서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구나 해서 그거를 다 작성해서 판매사에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빨리 만들어. 이번에 3월달에 4월달에 출시해야 돼. 그래야 우리 매출 올려. 이렇게 쪼임을 받으면 일단 급하게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더니 함량 기준이 넘네. 그래서 허겁지겁 식약청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자진신고를 했다는 데에선 칭찬.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 고친 업무 방식에는 달라. 그래서 이번에 걸린 제품들의 성분 상세 분석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2호 내추럴 베이지. 주의성분 향료 페녹시.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지? 공통성분은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1호, 2호 역시도 향료 페녹시 에탄올이 있고요. 주의 성분은 아닌데 피해야 할 성분도 아닌데 공통 성분에 들어가 있는 애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여기도 페녹시에탄올 주의 성분은 딱 하나지만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착색제로 깔았고 미세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듀오 3호 그레이 브라운. 얘도 페녹시 하나 빼야 될 성분. 나머지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탈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XTM 스타일 업무 이지 스틱 컨실러도 향료 페녹시 2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했는데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착색제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사용됐습니다. 여섯 번째, 블랙몬스터 업무 블랙 이레이징 펜. 페녹시에탄올 하나 피할 성분,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공통 성분입니다. 스케다 맨즈 스파 컨실러, 향료 페녹시 피할 성분, 티타늄 디옥사이드 폴리에틸렌 공통 성분. 스킨푸드 앵두 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 앵두도 티타늄 폴리에틸렌이 공통 성분. 3C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체스트넛 브라운도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1번 착색제 깔았고요. 페녹시 에탄올만 하나 피해야 할 성분입니다. 다음은 네이키드 슬림 브라우 펜슬 그라베이지 브라운, 뭐 이런 거 누드 옐로우 브론드 컬러별이 있는데 이것도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화성화학이라는 데가 뭘 잘 만드는 데냐면요, 요 스틱 색조 제품을 잘 만들어서 디렉터 파이도 아이라이너 같이 만든 적 있어요. 용기에 맞는 요 안에 스틱 타입을 되게 단단하면서 잘 안 부러지고 잘 돌리면 잘 나올 수 있게 유연하고 발랐을 때 지속력, 착색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배합해서 만들어내는 곳으로 업계에서는 유명하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걸린 애들이 다 거의 다 스틱 타입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쭉 성분을 살펴본 결과 공통된 성분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안티몬은 티타늄 디옥사이드에서 검출됐습니다. 안티몬은 안티모니라고도 해요. 안티모니는 광물에서 추출한 원물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티타늄 디옥사이드, 텔크, 징크옥사이드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잠재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면도 제가 아이섀도우 하면서 텔크에 성면이 들어있는, 이거는 사실 전성분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텔크라고 성분이 나와 있으면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비추천. 이것도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안티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자, 그러면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어떡하죠? 이거는 색조뿐 아니라 선크림,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컨실러, 뭐 스킨케어, 클렌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색제 그레이드, 그러니까 입자가 큰 아이섀도우, 립라이너, 뭐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같은 색조의 착색제로 쓰여요. 반면 선스크린 그레이드는 선크림에 들어가는데, 선크림은 이렇게 오돌도돌한 모공이 사이사이가 매끈하게 발라져야 이 빛을 탁탁 제대로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나노 사이즈에는 안티몬 검출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13종의 제품들은 착색제 그레이드, 입자가 큰 티타늄 디옥사이드에만 있어서 뭐 베이스류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조 제품 볼 때는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기 전에 이 안티몬이라는,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원소 기호가 SB예요. 화학 전공자도 석박사한 분들도 저희 회사 또 연구소에 다 계세요. 하지만 화장품 성분 왜 봐요? 할 때 화학 전공자라도 이걸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티모니의 가장 큰 용도가 첫 번째는 방연제예요. 그러니까 불 안 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경화제라고 해서 이게 납과 안티모니가 배프예요. 절친. 그래서 요게 두 개 합해지면 아주 단단한 요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활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쓰입니다. 안료는 피그먼트라고 합니다. 물이나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 가루로 된 착색제나 백색, 유색, 그러니까 하얀색을 띠기도 하고 색깔이 있기도 해요. 물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에 개거나 기름에 섞어서 쓰는 거. 이 중에서 무기 안료가 있어요. 화이트 피그먼트. 이 무기 안료가 바로 티타늄 디옥사이드, TiO2. 이 성분이 안티모니 함량이 다량
나온 성분입니다. 산화아연, 그러니까 징크 옥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안티모니 검출 잠재적 유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 쓰곤 쓸 수 없나요? 네.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없으면 무기자차 못 만들고 톤업 크림 못 만들고 색조 제품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게 아이섀도우에서 독약까지 쓰였던 애가 바로 이 안티몬입니다. 중세 보면 왜 얼굴 하얗게, 왜 왕들도 여자만 한 게 아니에요. 귀족들은 다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해서 신분이 높다라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납중독으로 사망한 귀족, 왕, 여왕들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파이님? 요 결론을 내기 전에 이번에 그 발표된 화장품 회사들에서 낸 입장 한번 보면은 안티몬이 물, 공기, 식품에 이렇게 이 자연 속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든 이 화장품들을 매일매일 엄청 떡칠을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컨실러만 바르는 것도 아니고 색조 제품만 해도 사실 굉장히 여러 단계를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걸리지 않은 화장품에서도 기준치 미만의 중금속들은 들어 있습니다. 10ppm이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안티몬이 들어간 화장품을 발랐더니 뭐 피부암이 발생됐다 이런 결과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성분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가 돼 있다라는 정도. 수많은 색조 제품, 선크림 바르고 있고 이 대기에도 다 중금속, 발암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또 뭐 페트병에 있는 물도 마시고 생리대에도 들어가 있죠. 다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는 데들이 많죠. 이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굳이 나는 화장품까지 들어가 있는 걸 바르고 싶지 않다. 굳이 그걸 발라야 하느냐 우리가. 좀 피하자. 1, 2년 사이에 가습기 살균제 이 파동이 제일 컸었죠. 두 번째는 그 속눈썹 접착제에서 프로말데이드가 기준치 2000배 이상 검출돼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참고하세요. 뭐 J 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인데 텔크 파우더 사건, 그러니까 성면이 들어간 파우더여서 질병이 유발해서 막 손해배상 해주고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미세 플라스틱은 얼마나 다량 들어있는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2년 안에 그냥 촤라락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이유가 다 기업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무엇이냐의 문제죠. 매출이냐 소비자의 건강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을 위해서 달려왔죠. 저는 매출이 좀 줄더라도 조금 더 이제는 이렇게 안정되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보자. 먹거리, 바를거리 이런 걸 좀 차근차근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거든요. 실수를 안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니 뭐 대기오염 미세먼지 맨날 들이마시고 뭐 지금까지 뭐 달걀 수천 개 수만 개 먹지 않았나? 화장품 회사들이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 만들지 않나? 왜 우리가 그걸 다 뒤집어서 봐야 돼? 그럼 바를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입장. 두 번째 입장은 어쨌든 먹거리, 바를거리, 생활용품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 유해물질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기업의 감시자가 되자, 우리가 시장의 감시자가 되자, 또 실천자가 되자, 말하는 스피커가 되자. 당연히 디렉터 파이는 두 번째, 후자의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렉터 파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2014년에 홈쇼핑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샀는데 거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살균 보존제,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스프레이 자체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서 인체에 흡수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쓰시고 머리에 접촉성 피부염, 종양, 홍반, 중추신경계 파괴까지 20여 종의 질병을 앓으셔서 이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라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과를 인터뷰에 내주셨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으로 돌아와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화장품을 다 막 채찍질하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00% 걸러냈다는 함량 기준치 이하로 사용했다는 걸로 믿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시자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조사는 중금속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가 기준치 이하다, 이런 거를 다 자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조사 넘겨야 되고 제조사에서도 그걸 확인 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그럼 제조 판매사인 뭐 아모레퍼시픽이든 CJ든 제조 회사의 OEM으로 맡기기 때문에 다 너네 책임이야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댓글에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자기 연구소, 자기 공장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지? 라고 하셨지만 자기 공장 자체 생산을 하다가는 트렌드에 떨어지고 다른 데서 다 만들어서 히트치고 난리 난 거 빨리 못 만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외주로 빼버리면 그 각자의 제조회사들이 막 미친 듯이 만들어서 샥샥샥 납품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를 감수, 관리, 감독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제조 판매사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조회사, 제조 판매사가 둘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수시로 감수해서 사업 발뺌하지 않는 제조회사, 제조 판매사, 또 식약처, 디렉터 파이가 또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딥하게 파본, 까칠하고 깐깐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다음 좋은 기획으로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따밤.